안녕하세요. 하락관찰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 지난번 방송 때 제가 뭐 마지막 방송일 것처럼 좀 이렇게 방송을 올렸었는데 좀 제가 요즘에 다시 조금 시장에 대해서 저만의 좀 인사이트가 생겨서 이 부분을 좀 공유 드리고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방송을 올렸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앞서 항상 저는 그 투자라는 건 원칙이 필요하고 그 원칙은 쌀싸비파, 못싸 알비, 흔싸 귀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못싸 알비 그리고 쌀싸 비파를 제 주력으로 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싸 알비를 위해서 뭐 저만의 종목 발굴하는 노하우를 계속 키우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뭐 쌀사비파는 뭐 기다림이죠. 쌀사비파는 뭐 기다림을 뭐 욕심을 내려놓고 기다림을 잘 하면은 기다릴 줄 알면 뭐 쌀사비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 재생에 뭐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뭐 잃지는 않겠죠. 욕심을 안 낸다면. 어쨌든 이제 제 투자 원칙을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의 생각은 아주 이제 다시 또 좋은 계절이 시작되지 않나, 그러니까 쌀쌀비파의 초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직 그러니까 초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지금 당장 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초입이라고 생각을 드렸고, 하지만 제 닉네임처럼 하락 관찰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타이밍에 어떤 시발점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쌀싸비파의 초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이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그 개발 좀 지표인데, 지금 나스닥의 경우에 조정이 11월 초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조정이라고 보면 뭐 가격 조정은 약하게 오고 기간 조정이 오고 있는데, 지금 벌써 7주차 정도 되고 있어요. 7주차면은 한 두 달이 좀 안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두 달 정도 지금 기간 조정이 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원래 지난번 이때 한 11월 말쯤에 고점 대비 8%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당시에 10% 이상을 좀 하락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반등을 하고 다시, 하지만 그 반등이 약했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하락 조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이 기간 조정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10% 이상의 좀 조정이 왔으면 하고 그런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거는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도 지금 보시면,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월봉 차트는 좀 더 노이즈가 이렇게 걸러지기 때문에 좀 더 추세가 눈에 좀 잘 들어오는데, 보시기에도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걸로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지금 한 5% 정도, 고점 대비 5% 정도를 하락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 하락이 반갑습니다. 지금 뭐 무포지션이라 하락이 반가운 상황이고, 또 사실 이맘때 때 제가 그 현대차에 들어갔었는데 현대차로 그래도 한 수익이 좀 났어요. 그래서 제 실수에 목구멍이 간당간당 했는데, 좀 현대차가 어쨌든 좀 일부 좀 자신감을 회복시켜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뭐 마음이 다시
또 마음을 잡고 좀 이번 하락을 잘 관찰해서 다음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하락하는 현재의 하락 관찰에 대한 그 내용에는 뭐 결국에는 이제 연준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내년에 중립금리를 3% 중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내년에 뭐 금리 인하할 여지가 적다, 이런 그 시그널을 파월이 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은 기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움직이면은 너무 좋을 텐데, 결과는 금리 인하를 해놓고 점도표라던가 아니면은 발언은 이렇게 매파적으로 뭐 지금 뭐 이렇게 지켜볼 거고 앞으로 뭐 더 이상 크게 뭐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시장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먼저 이렇게 뭐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일본의 그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제로금리여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엔캐리 트레이드 그 일본이 그 기습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쇼크, 뭐 청산 이런 식의 시장이 발작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뭐 다시 반등은 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당일 엄청난 하락이 발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의 공포 심리 때문에 다시 이렇게 시장이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는 지금 이게 이미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충격을 경험을 해봤고, 또 지금 일본 은행 총재가 뭐 발언한 내용이 뭐 사전에 이렇게 좀 흘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 이번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아마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 후속적인 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아마 밝힌다면 시장은 꽤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는 뭐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는데, 뭐 유럽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그 양대 마차 중에 하나는 미국하고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그 금리 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서 잃어버린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수년간 아무 꽤 오랜 기간 제로 금리로서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전 세계 유동성을 이렇게 불어넣고 있었는데, 만약 일본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추후에도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 세계 증시에 큰 그 유동성을 이렇게 불어넣었던 하나의 큰 축이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좀 많이 움츠러들 것 같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미국 연준도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시장이 뭐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금리도 지금 기준 금리에 뭐 거의 도달한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뭐 무리할 필요 없이 지켜본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뭐 시장이 어떤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승의 모멘텀은 어떤 신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동성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유동성이라는 지금 현재 신기술로 인한 모멘텀보다는 유동성의 모멘텀을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유동성의 모멘텀이 사실
연준이 위기가 올 때 불어넣어 주지,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 아니겠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연준 위원들이 많은데 굳이 유동성을 불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향후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관찰하시라,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최근 이 상승은 보시다시피 2023년도 초반부터 올라온 상승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3년 전에 뭐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이때가 인생이 바뀌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이때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뭔가를 하긴 했는데, 하여간 좀 아쉬운 선택을 하긴 했었죠. 그때 뭐. 하여간 이번에도 조정이 좀 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를 좀 참고하고자 과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정말 이런 그 골드락스 같은 그 오바마 시절에 이런 상승이 또 올까 싶기도 하고, 아마 트럼프는 이걸 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바마 시기 때라고 하더라도 항상 시장은 10% 이상의, 뭐 심지어 뭐 20%, 10%, 15%, 20%에 가까운 그런 하락이 중간에 종종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또 10%네요. 10%뭐 10%에서 한 20% 정도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올 수 있고, 어떤 구조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의 구조적 그 변화, 환경의 변화라던가 아니면은 코로나 같은 환경 때 정말 30%에 가까운 하락도 온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하락은 종종 오고, 좀 세게 오면 20%까지도 오고요. 좀 큰 이슈가 있거나 구조적 변경이 있으면 한 30%까지도 왔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번 하락이 지금 일본 중앙은행은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한 것 같고,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이제 그거를 만회해 줄 만한 미국의 스탠스가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한데, 미국도 쉽사리 당장은 뭐 이렇게 그런 완화적 유동성을 좀 불어넣는 그런 정책 기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추후에 아마 분명 뭐 그 일본 중앙은행이 그런 긴축적 그 유동성 축소의 방향으로 들어선 건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연준이 커버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연준이 그 부분에 일본의 유동성 흡수를 상당수 흡수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일본의 충격은 좀 완화되면서 시장은 약하게나마 우상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일본이 또 갑자기 나라 경제가 어려져서 확 그 또 금리 기조를 바꾸면은 다시 또 전 세계에 그 유동성이 불어넣는데 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오는 하락을 뭐 포지션이 있으시면은 좀 어려우실 텐데, 어쨌거나 뭐 포지션이 없으시거나 좀 매수 기회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좀 이번 기회를 잘 관찰하셨다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원칙이 모사 알비 그리고 쌀사 비파를 하는 시기가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그리고 이제 그 모사 알비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또 추후에 좀 이게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과정도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들으면 뭐 저희 뭐 배우자도 제 아이디어와 제가 하는 방법을 괜찮다고 생각은 했었었고, 뭐 그런데 뭐 이건 또 저만의 어떤 노하우고 스킬을 키워가는 과정 중이라 뭐 뭐라고 당장에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 좀 관찰하면서 제가 진입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방향이 있겠다 싶으면 한번 또 제 채널에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연말인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뭐 가정 모두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랑 관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